숫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47초.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2025년 현재 현대인이 하나의 업무나 화면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평균 시간입니다. 불과 20년 전 스마트폰이 없던 2004년만 해도 사무직 근로자는 평균 150초, 즉 2분 30초 정도는 한 가지 일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길지는 않지만 적어도 서류를 읽고 생각이란 걸 할 수 있는 여유는 있었던 시간이죠.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은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중앙값으로 따지면 고작 40초입니다. 우리는 업무를 하다가도 1분도 안 돼서 메신저 알림을 확인하고 뉴스 헤드라인을 클릭하고 무의식적으로 SNS를 켭니다. 뇌의 집중 모드가 40초마다 강제 종료되는 셈입니다.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나 산만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만 이런 주의력 결핍으로 인해 증발하는 기업 생산성이 연간 6,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00조 원에 달한다는 추산이 있습니다. 직원이 책상에 앉아는 있지만 뇌는 이미 스마트폰 속 숏폼 세상에 가 있는 유령 근무, 즉 프레젠티이즘 현상 때문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아니 전 인류의 뇌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라고 농담처럼 넘기는 이 현상이 사실은 당신의 지능을 갉아먹어 누군가의 배를 불려주는 거대한 비즈니스 모델의 결과라면 어떨까요? 오늘 인사이트 랩에서는 인류의 지능이 어떻게 15초짜리 상품으로 전락했는지, 그리고 당신의 집중력이 박살나는 동안 누가 그 파편을 주워 담아 막대한 불을 쌓고 있는지, 그 서늘한 경제적 진실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논란들을 한번 짚어보죠. 기억하실 겁니다. 심심한 사과. 기업이 사과문에 마음이 깊고 간절하다는 뜻의 심심이라는 단어를 썼다가 난 하나도 안 심심한데 왜 심심하냐며 소비자들이 분노했던 그 촌극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금일을 금요일로 착각해 과제를 놓친 대학생, 3일을 뜻하는 사흘을 4일로 오해해 벌어진 논쟁들. 우리는 이걸 두고 요즘 애들이 한자를 몰라서 그래, 책을 안 읽어서 그래라며 혀를 차고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건 단순한 무식함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 비용의 폭발적인 증가를 의미합니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보면 신입사원에게 업무 지시 메일을 보냈는데 3줄 요약 없나요? 라고 되묻거나 A4 용지 2장 분량의 보고서를 읽어내지 못해 업무 사고를 치는 사례가 쏟아집니다. 텍스트를 읽고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지니 상사는 말을 더 쉽게 풀어 써야 하고 구두로 다시 설명해야 하며 실수를 수습하는 데 시간을 써야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들이 신입사원에게 다시 문해력 교육을 시키는 건 그들이 자선단체라서가 아닙니다. 문해력 저하가 곧장 불량률 증가와 생산성 하락이라는 돈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인터넷이 열리면 인류가 전례 없이 똑똑해질 거라 믿었습니다. 주머니 속에 도서관을 넣고 다니는 세상이 왔으니까요.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는 똑똑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생각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알면서도 이 짓을 멈추지 못할까요?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여러분의 참을성이 부족해서일까요? 단언컨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 세계 최고의 행동 심리학자들과 천재 엔지니어들이 슈퍼컴퓨터를 동원해서 만든 디지털 슬롯머신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개인이 이길 수 없는 불공정한 게임판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서 새 게시물을 보기 위해 화면을 아래로 당겼다 놓는 동작, 풀 투 리프레시를 할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아주 찰나의 순간, 로딩 아이콘이 뱅글뱅글 돌아갈 때 우리 뇌에서는 카지노 슬롯머신 레버를 당길 때와 똑같은 기대감이 발생합니다. 이번엔 재밌는 게 나올까? 누가 내 글에 좋아요를 눌렀을까? 이것은 심리학자 스키너가 발견한 가변적 보상의 원리입니다. 보상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사람의 도파민 시스템을 폭발시켜 미치게 만드는 거죠. 쇼폰 플랫폼들은 이 원리를 알고리즘에 완벽하게 이식했습니다. 영상을 넘길 때마다 대박 영상이 나올지 쪽박 영상이 나올지 모르는 그 랜덤성 때문에 우리는 밤을 꼴딱 새우며 화면을 넘깁니다. 여기에 더 악랄한 설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무한 스크롤입니다. 과거 웹사이트는 페이지 하단에 다음 버튼이 있었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인간은 이성적 판단을 할 기회를 얻습니다. 아, 벌써 10페이지네. 이제 자야지. 이것이 바로 멈춤 신호입니다. 하지만 빅테크 기업들은 이 멈춤 신호를 삭제해버렸습니다. 뇌가 끝을 인지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이들은 기술을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주의력을 무료로 채굴해서 그걸 광고주에게 비싸게 파는 주의력 중개상들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의 깊은 사고력은 돈이 안 됩니다. 오히려 생각 없이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는 상태가 되어야 매출이 오르는 아주 기형적인 구조 속에 우리가 갇혀 있는 겁니다. 기업들의 탐욕이 내부에 덧칠하면 기술의 발전은 외부의 암살자가 되어 우리의 뇌를 물리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혹시 요즘 내비게이션 없이 아는 길을 찾아가실 수 있나요? 가족이나 친구 전화번호 3개 이상을 외워서 누를 수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머뭇거리실 겁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길을 찾고 계산하는 뇌의 모든 기능을 스마트폰에 외주줬습니다. 이걸 인지적 외주화라고 합니다. 경제학적으로는 효율적이죠.
내가 못하는 걸 기계에 맡기니까요. 하지만 뇌과학적으로는 재앙입니다. 뇌는 근육과 같아서 안 쓰면 퇴화하거든요. 과거 런던 택시 기사들은 복잡한 시내 지리를 외우느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일반인보다 훨씬 컸습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에 의존하는 현대인의 해마는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이걸 디지털 치매라고 부릅니다. 더 심각한 건 팝콘 브레인 현상입니다. 15초짜리 쇼폼 영상의 자극적인 화면과 사운드에 길들여진 뇌는 팝콘이 튀어오르듯 즉각적인 자극에만 반응하게 됩니다. 반대로 독서나 대화, 산책 같은 느리고 잔잔한 현실의 자극에는 뇌가 아예 반응을 안 하는 무감각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책을 펴면 5분도 안 돼서 글자가 둥둥 떠다니고 영화 한 편을 진득하게 보지 못해 결말 포함 10분 요약을 찾아보는 현상. 이건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를 처리하는 뇌 속의 반도체가 고장난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에 따르면 국내 성인 ADHD 환자가 불과 5년 사이 5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이건 선천적인 질병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이 만들어낸 후천적 전염병입니다. 병원에는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약물을 처방받으려는 젊은 층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개인의 고통을 넘어 국가 전체의 의료비 증가와 정신건강 악화라는 거대한 청구서가 날아들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 이 암울한 이야기를 정리하며 냉혹한 미래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지능 몰락 현상은 단순한 세대 차이나 개인의 습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의력을 훔쳐 돈을 벌려는 거대 자본과 편안함의 안주에 뇌를 기계에 맡겨버린 결과가 빚어낸 총체적 비극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빈부격차보다 더 무서운 인지적 양극화가 벌어질 것입니다. AI가 발달할수록 역설적으로 깊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의 가치는 폭등할 것입니다. 세상은 두 부류로 잔인하게 나뉠 겁니다. 알고리즘이 던져주는 쾌락의 먹이를 받아먹으며 생각 없이 소비만 하는 도파민 노예, 즉 인지적 하류계층, 그리고 스마트폰을 끄고 고립을 자처하며 깊은 사색과 딥워크를 통해 고부가 가치를 생산해내는 집중하는 생산자, 즉 인지적 상류계층입니다. 남들이 47초밖에 집중하지 못할 때 당신이 47분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상위 1%의 경쟁력을 갖는 셈입니다. 지능의 몰락시대의 집중력은 이제 최고의 자산이자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아주 작은 저항부터 시작하십시오. 내비게이션 없이 아는 길을 운전해보고 계산기 대신 암산을 해보세요. 뇌를 다시 쓰는 재활 훈련입니다. 무엇보다 도파민 저축을 시작하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건 하루치 뇌의 에너지를 바닥에 쏟아버리고 시작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최근 20대 사이에서 종이책을 읽는 것을 힙하다고 여기는 텍스트힙 트렌드가 생겨나고 있다고 하죠.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살기 위한 본능적인 몸부림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도 너무 기네, 요약 없나 하며 스크롤을 내리려 하셨나요? 그 엄지손가락을 멈추는 것이 내 뇌의 주권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스마트폰 충전기 대신 종이책 한 권을 머리맡에 두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지능을 지키는 가장 작지만 위대한 혁명의 시작일지도 모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